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너네 거는 안 떨어져 있지 미안하더라. 그 여기 좀 떨어뜨려야 돼. knowing when to let go. 그치? 그 let go란 게 놓아주는 거잖아. 놓아줄 때를 아는 것이라는 게 이 글의 주제야. 그러니까 놓아줄 때를 알아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야. 그리고 놓아줄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지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란 거야. 근데 뭐를 인지하는 거냐면 데드홀스를 인지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데드홀스가 뭔지 알아? 데드홀스가? 우리 지문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죽은 말이란 거 우리가 죽은 말 위에서 아무리 죽은 말을 달리라고 해봤자 달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약간 여기 보면은 우리 실제로 요 안에 이제 jump off the dead horse라는 표현이 있지만 데드홀스는 보통 헛수고를 뜻하는 거지. 이렇게 그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유용하거나 아니면 관련 있는 것에 시즌은 그만두다라는 뜻이잖아. 그만두다, 그만하다. 더 이상 유용하거나 관련되지 않은 무언가. 우리가 보통 헛수고란 걸 보통 데드홀스라고 부르고 futile 단어가 헛된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헛된 노력이라고 해서 헛수고라고 조금 알아두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놓아줄 때를 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데드홀스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실 놓는 게 어렵잖아. 뭔가 일을 하다가 열심히. 근데 놓아줄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가 이거를 주제 알겠지?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얘는 정말 쉬워 얘들아. 일단 1, 2, 3을 좀만 묶을 거야. 1, 2, 3을 좀 묶고. 그리고 4번부터 이제 however부터 주제가 나와서 4, 5, 6까지 이렇게. 왜냐면 1, 2, 3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딸한테 항상 그만두라고 하지 않거든. 계속하라고 하거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아? 그 중간에 그만두지 마. 계속해. 막 우리가 사실 듣는 사상은 보통 그런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직업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4번부터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맥센스 이치에 맞지 않으면 놓아줄 수도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주제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1, 2, 3번 문장에서는 사실 계속해야 돼. 계속 추구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 보통 우리가 가르치는 걸 받지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너무너무 쉽다. 그래서 1번 빠르게 문장을 보면 내가 항상 말했었다. 이렇게 내가 항상 말했었다. 그리고 보니까 사형식이야. 내 딸에게 뭐를 말했었냐면 that 이하라는 것을 말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뭐라고 항상 딸에게 말했냐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놓아줄 때는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니까. 그치? 계속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however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should pursue things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계속 쫓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until은 뭐 할 때까지 이 day란 건 앞에 있는 이 things잖아. 그것들이 don't make sense 이치에 맞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원래 이제 내가 딸한테 얘기했던 건 이 얘기라고 알겠지? 계속해라 라고 얘기를 항상 했다고. 계속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쫓아가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pursue의 반대말이 결국엔 그만두는 거니까 뭐 abandon이나 give up이나 neglect 이런 단어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3번 문장으로 가보면 그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2, 3번에 있는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계속해서 해라라는 그 개념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일단 계속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딸한테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어. 계속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2번으로 가보면 그 계속하라라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단어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딸한테 얘기했던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겠지, 그치? 이 계속하라라는 것은 워저 컨셉, 하나의 개념이야. 근데 어떤 개념이냐면 I use it professionally. professionally가 물론 전문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profession이 무슨 뜻이 있지? 직업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일할 때 사용했던 뭐 이런 개념 이런 뜻이겠지. 내가 직업적으로 사용했던 하나의 개념이었어. 그리고 또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냐면 resulted in 결과를 낳았던 개념인데 어떤 결과냐면 내가 very innovative, 매우 혁신적이게 되는 결과. 그리고 내가 forward thinking은 전향적인, 즉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해줬던 하나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좋은 얘기가 일단 나와야 돼. 2, 3번 문장에는 내가 계속해라라고 했던 이 개념들의 좋은 일단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나오면 되겠지. 이 문장 다시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이번은 지금 이렇게 표시했잖아. 이 화살 표시를 했잖아. 이 concept이라는 선행사를 I use professionally라는 절이 한 번, which 절이 두 번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이중수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사실은 이 concept하고 I 사이에 뭐가 생겼겠지? 제 이름이 뭐지? 무슨 격 관계대명사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지. 왜냐면 여기 used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중간에 목관대가 생략된 형태. 그래서 concept이라는 이 선행사를 목관대가 한 번, 그 다음에 주관대가 한 번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 거지, 그치? 뭐 상관없잖아. 우리 여러 개 수식하는 거 봤잖아. 하나의 명사를.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 사용했던, 그 다음에 이런 결과를 낳았던 하나의 개념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뒷문장을 좀 봐야 되는데 위치 뒤를 일단 resulted in 결과를 낳았던, 그리고 결과니까 in을 쓰는 게 맞겠지? 우리가 from은 뒤에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이라고 해서 in을 쓰는 게 맞겠지? 그리고 일단 미를 묶으면 돼. 미를
이 in의 목적어는 어디 있어? 뭐의 결과를 낳은 거야? 그치. 이 되는 것의 결과를 낳은 거잖아. 그치. 이제 in이라는 이 전치사 때문에 분명사를 썼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의 결과를 낳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기억나지? 전치사 때문에 동명사를 썼고, 동명사 앞에 이게 남아있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라고 부르지. 의미상주어. 근데 우리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원칙적으로 무슨 형태를 써야 되지? 소유격. 그치? 우리가 목적격도 쓰지만 소유격이 원칙이잖아. 그럼 이 미가 뭐로 바뀌어도 괜찮냐면 마이로 바뀌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미나 마이 둘 다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갑자기 막 나으가 왜 들어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ing 앞에 소유격이 들어있으면 걔는 우리가 동명사 의미상주어라고 보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개념은 개념인데 내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낳았던, 알겠지? 내가 은근히가 붙여주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낳았던 하나의 개념이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innovative랑 forward thinking이 사실은 병렬이야. 그러니까 forward thinking이 그렇게 안 보이더라도 얘 형용사거든. 전향적인 혹은 미래지향적인 이런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가 지금 비동사 뒤에서 두 개 병렬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 그러니까 또 안에 들어가서 또 안이. 그러니까 당연히 2번 문장도 이제 3번 문장에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계속하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 계속하라는 개념이 또한 어떤 개념이었냐면 이렇게 알겠지? 그렇지? 그 개념이 또한 어떤 개념이었냐면 encourages. 권고하고 하게 해주는 어떤 개념이야. 내가 어떻게 되도록 이 투부정사 되도록이라고 하면서 encourage 때문에 목보자리 지금 투부정사를 쓴 거지. 그래서 얘들아 요 계속하라라는 개념은 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open hearted도 똑같은 뜻이지. 뭐 open minded나 hearted나 뭐 열린 정서를 갖게 한다, 뭐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나왔네, 그치? 아무튼 마음을 열리게 한 거야, 열리게 한 거야. 근데 뭐에 있어서 new situations and experiences, 그치? 새로운 경험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던 게 바로 계속해라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멈추는 게 아니라 뭔가 막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치? 계속해서 하라는 거. 아무튼 이게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주제로 가볼게. 그런데 이렇게 근데 어떤 순간에 at some point 어떤 순간에 the thing you are pursuing 너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may no longer make sense 더 이상 make sense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너가 막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던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you need to learn 너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뭐를 배우냐면 jump off the dead horse 썩은 말 뭐죠? 헛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죽은 말로부터 뛰어내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헛수고를 계속 잡고 있지 말고 이 죽은 말을 이제 빨리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석하면 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다시 한번 보면 데드홀스는 그래서 약간 헛수고를 얘기한다 그랬고 데드홀스로부터 뛰어내린다는 얘기는 헛수고를 그만해라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헛수고를 그만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더라라고 해석하면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헛수고를 하다라고 하면은 뭘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점프오프 대신에 요 단어를 쓰면 되거든? 얘들아 우리가 말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때려야 되잖아. 때리고 쳐야 되잖아. 플로그나 빛이라는 단어가 치는 거거든, 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말 죽은 말, 이미 말은 죽어서 가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 말을 가지고 막 치는 거야, 앞으로 가라고, 그치? 이제 그랬을 경우 우리가 헛수고를 하다라고 하고 헛수고를 그만하다라고 하려면 점프오프나 아니면 뭐 abandon, leave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남기다, 그만두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단어를 좀 알아두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볼게. 얘들아 주제가 나왔으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 거야. 즉 우리가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헛수고 그만해 라고 한 다음에 5번 문장에서 뭐를 또 그만해 라고 얘기하냐면 banging your head against the wall 벽에 대고 너의 머리를 치는 거를 그만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벽에 대고서 머리를 친다는 얘기는 결국엔 얘도 헛수고를 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보통 계란으로 바위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머리통으로 이 벽을 쳐봤자 벽이 깨지지가 내 머리통이 깨지지 진짜 벽이 깨지지. 이게 헛수고 진짜 헛수고 하는 거야 얘들아. 머리만 아프지. 그래서 이게 헛수고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결국엔 헛수고 하는 거를 그만해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let it go 보내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제 however가 나온 다음에 이게 있어야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딸한테 계속해서 하라라고 했지만 근데 멈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멈춰라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stop하고 let이 지금 명령문으로서 병렬되고 있는 거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게. 때때로는 it's very difficult to do. 그것은 하기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 그것이 뭘까? 물론 이제 가주어 진주어로 봐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 이제 투부정사가 좀 어색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뭐를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있을 앞에 내용으로 보면 되고 그것이 하기 어렵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뭐 얘가 진주어든 아니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든 둘 다 to를 쓰는 게 맞겠지? 아무튼 얘들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우리한테. 되도록부터 뛰어내려라 그만둬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겠지? 하기 어렵다. 특히 뭐 할 때 하기 어렵냐면 you are emotionally invested. 너가 감정적으로 투자됐을 때가 무슨 얘기일까? 감정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을 때 라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몰입되어 있다라고 나왔지 우리 책에는. 그때 몰입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너무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막 지금 쫓아가고 있는 하고 그 일에 내가 너무 막 지금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치? 너무 많이 와버렸어. 그치? 이제 그럴 때 너가 감정적으로 투자됐을 때 몰입됐을 때 그때 특히 어렵잖아 얘들아 그만두기가. 그렇지 않아? 내가 너무 많은 걸 한 거 같고 하면 놓아주기가 좀 어렵잖아. 근데 그렇지만 in the long run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you do realize 이때 뒤는 realize 꾸며주고 있는 강조해 두지. 너는 정말로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너가 정말로 깨닫게 된다. 뭐를 깨닫게 되냐면 그 죽은 말이 그치 그 헛소고가 will never take you 너를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 to는 전치사 to지 어디로? 너의 목적지로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치? 그거를 너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헛소고가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어쨌든 깨닫게 될 거니까 이제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려울 수 있지만, 그치? 그래서 너무 쉽다. 내용 안 볼게. 넘어갈게. 다음 질문으로. 쉽지 않아? 그럼 정리할 필요 없지 않아? 그치? 1, 2, 3, 4, 5, 6 뭐 깔끔하게 딱 두 개로 나뉘니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이름 너의 이름을 좀 너네들의 이름을 좀 넣어봤어 이번에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을 거야. 나름 짝꿍으로 잘 넣어봤어. 짝꿍으로 넣어봤어. 20-4로 가볼게. 20-4의 주제는 뭐냐면 이것도 너무 쉬워 얘들아. 20-4의 주제는 Driving Forces for Localization Economics라고 나왔어. Driving Force가 무슨 뜻이지? 끌고 가는 힘이니까 원동력이잖아. 근데 원동력은 이유나 원인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봐봐. 로컬라이제이션이 단어 다 외웠잖아. 직접경제. 직접경제가 뭔지 알지? 모여있을 때 서로 이익을 얻는다라는 거 우리가 직접경제라고 부르잖아. 그치? 이게 집합할 때 집자잖아 얘들아 이게. 그래서 서로 모여있을 때 이익을 얻는 이 경제가 일어나는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이제 뭐 이름에서 나왔듯이 서로 모여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것들의 원인들 알겠지? 그리고 그 원인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얘들아 우리 소매 업체들이 주로 클러스터 투게더가 모이다라는 뜻이지. 모이다. 직접하다. 모여있어. 근데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이유인 거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제목은 크게 왜 직접경제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들에 대한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이 글 안에 이제 지문 이유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뭐야더라? 고객들의 선택권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그치 여기 실제로 나오거든 얘들아. 모여있으면 왜 우리가 막 그런 거 순대타운 있고 막 이렇게 여기가 있잖아. 이렇게 막 모여있잖아. 그치 여기 신발이 나오는데 내가 그 동네에 가면 모여있는 데에 가면은 그치 비교하기가 훨씬 더 쉽잖아. 선택권이 많아지잖아. 이 가게 저 가게 들어가가지고 막 가격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옆에 가게가 더 생김으로써 내 파이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 매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10명 오던 거 이제 100명이 그거 사러 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찢어먹는 이제 비율은 더 맞아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전체 이 토탈 세일즈, 판매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모여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야겠지. 이게 지문에 다 나와야 돼, 알겠지? 이 이유들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1번 빨리 봐봐. 1, 2, 3번은 못 끄면 돼. 1, 2, 3번 못 끄면 돼. 계속 같은 얘기를 할 거야, 1, 2, 3번. 그리고 나 첫 문장부터 딱 주제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유들을 그냥 쭉쭉쭉 얘기하는 글이 알겠지? 왜 직접 경제가 일어나냐 그 이유들을 쭉쭉쭉 나열하고 있어. 일단 첫 번째는 직접 경제가 can be traced to라고 나왔어. 너네 이거 뭐라고 외웠어? trace를? 뭐라고 했지? 그치. 약간 맞아. 밝혀내다, 추적하다, 이렇게 외웠잖아. 추적하다, 밝혀내다. 근데 얘는, 결국에는 이 직접 경제가 밝혀질 수 있는 거고, 추적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로란 뜻은, 결국엔 뒤에가 원인이란 뜻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로 추적되고, 이거로 밝혀진다는 얘기는 얘가 원인이란 얘기야. 그치? 주제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접 경제가 여기로 이거로 밝혀질 수 있다. 이거로 추적될 수 있다. 알겠지?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직접 경제는 뭐로 추적될 수 있냐? 여기 뭐라고 나왔어? 여기는 심지어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 그치? 원인이라는 말 표현해서.
그치? 아무튼 집적 경제의 원인은 이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심지어 해석은 알겠지?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the desire of individuals 우리 개인들의 어떤 바램 때문에 집적 경제가 일어난대. 근데 뭐 하려는 바램이냐면 to compare product 상품들을 비교하려는 바램 때문에 알겠지? 너무 좋다. 첫 번째 이유 나왔잖아. 우리 아까 직접 경제가 일어나는 원동력이라고 해서 여기 이유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잖아. 글 안에서. 이게 벌써 첫 번째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비교하고 싶은 막 바람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데를 찾아갈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직접 경제가 이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요것만 좀 이 해석을 제대로 하면 되겠지? 직접 경제의 원인은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이제 이유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may prefer, 선호할 수도 있어. 뭐를 선호하냐면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지. 뭐를 위해서? 신발을 위해서. 근데 어디에서? in a regional 쇼핑몰에서. 지역 쇼핑몰에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한 가게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쇼핑몰 가서 신발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because 왜 그러냐면 they can compare. 그러니까 비교하고 싶어 하니까. 그치?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를 비교하는 거야? The merchandise는 상품이잖아. 상품을 비교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상품이 어디에 있는 상품이냐면 4개 혹은 5개의 다른 상점들 안에 있는 상품이지. 근데 어떻게? in fewer trips. trip이 이 여행이 아니잖아. 여행이 아니잖아. 무슨 뜻이지? 이동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여행 아니잖아. 여행을 왜 가 갑자기 신발 사러 갔다가. 아니, 그치. 일단 더 적은 이동으로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동을 적게 하면서. 그치. 얘들아, 고객들은 상품을 여러 가게에 가서 비교하고 싶어 한다고. 그치. 4-5가게 정도 들려가지고 어떤 상품이 좋나 비교를 하고 싶어 해.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바람이 뭐냐면 조금만 걸었으면 좋겠어. 그치. 내가 막 1시간 가가지고 막 5개 비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알겠지?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얘들아. 그러니까 이 바램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지금. 그치? 비교하고 싶은 바램이란 건 쇼핑몰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은 비교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얼마 몇 걸음 가서 몇 개 이렇게 여러 가게 비교하고 싶어 하니까. 대체 얘들아? 똑같은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prefer는 뭐 하는 것을 선호하다라고 할 때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와도 되지만 동명사가 목적어로 와도 상관이 없고 똑같지? 그리고 fewer와 less의 차이점 알고 있지 얘들아? 둘 다 더 적은이란 뜻인데 fewer는 뒤에 셀 수? 있는 복수명사가 올 거고 less는 셀 수? 없는 단수명사가 올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고민할 게 아니라고 했잖아. 막 여기에 트립이 셀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가 이미 붙어 있잖아. 그럼 당연히 fewer를 쓰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셀 수 있다라는 얘기는 복수명사란 뜻이고 셀 수 없다라는 얘기는 단수명사란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게 대부분의 명사는 둘 다 형태로 쓰인다고 얘기했어. 셀 수 있을 때가 있을 때고 있고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고서 그냥 결정을 하면 된다. 아무튼 fewer가 맞다, fewer가 맞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회사, 이 기업들 입장에서의 얘기가 나와. 그래서 비슷한 상품을 파는 이 회사들이, 기업들이 may repel one another. 서로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배척하고 repel, 밀어낼 수도 있어. under some circumstances. 어떤 상황들에서는, 그치? 서로 싫어할 수밖에 없지, 사실은. 쟤도 신발을 팔고, 나도 신발을 팔고. 그런데 when consumers have, 고객들이 갖고 있을 때. 근데 뭐를 갖고 있냐면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있지. 근데 뭐에 대한? display variety인데 얘를 동사로 보면 ing를 무조건 써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 보면 전시품 다양성이라고 나와서 그냥 명사로 보면 될 것 같아. 전시품 다양성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막 틀렸다고 생각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다양성을 보여주는 뭔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여기 for니까 ing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전시품 다양성 알겠지? 아무튼 다시 한번 해석하면 고객들이 전시품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컴피팅, 경쟁하는 establishment, 회사들이 may locate together, 함께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들아 지금 요거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자들이 이걸 원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원래는 싫어하는데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어떤 전시품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까 모여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이 locate는 외우면 돼. 자동사로 자리 잡다. 그치? 위치한 뭐 자리 잡. 그러니까 이게 밑에 보면은 클러스터라고 나오거든. 여기서 클러스터. 6번 문장이 이제 클러스터라고 해서 얘도 모이다. 자리 잡다, 자동사잖아. 그치? 모이다, 집합하다, 이렇게 자동사로 써. 그래서 클러스터나 뭐 이거 수동태로 쓸 필요 없어. locate together라고 하면 함께 모여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함께 모여있다.
그 다음에 이제 4, 5번을 좀만 묶을 거야. 이제 끝났어. 근데 이제 앞으로 뭐가 계속 나오냐면,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다양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일단 모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모였을 때,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도 매출상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알겠지? 그리고 4, 5번은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 지역의 쇼핑몰에 있는 하나의 추가적인 신발 가게가 어떤 장점을 주는지 얘기가 이제 이어져서 나올 거거든. 하나 더 생겼어. 그게 어떤 장점을 있는지. 근데 뒤에 가보면 그 추가적인 상점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렇게 이어질 거야. 그래서 얘는 또 4번 다음에 5번이 이어지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겼을 때 이 회사 자체에 이런 장점이 생겨. 근데 이제 그 걔가 또 어떤, 그러니까 또한 사실 이런 게 있어도 되거든, 5번은. 근데 또한이 없어. 또한이 없는 대신에 대신에 어쨌든 더로 바뀌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 추가적인 상점이 또한 어떤 결과를, 어떤 장점을 가져다 주는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4, 5번 문장은 아까 말했듯이 비슷한 가게가 생겼을 때 장점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첫 번째 4번부터 다시 읽어보면 그 지역 쇼핑몰에 추가적인 신발 가게가 하나 더 생겨. 그럼 그것이 may actually benefit. benefit이 지금 동사로 쓰였잖아. 사실상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어디에? all the shoe stores. 모든 신발 가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어. 그치? 하나가 더 생기면 모든 신발 가게들이 이익을 얻어. 뭐함으로써냐면 by making, 만듦으로써. 그리고 make 뒤에 지금 보니까 몇 형식인 것 같아? 5형식이야. 그 뭐를 더 desirable한 place로 만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5형식이 보통 목보 자리에 형용사 온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형용사 말고 명사 와도 상관없잖아. 그치? 목적어를 목적격보로 만들면서 라고 해석할 때 명사가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뭐를 더 바람직한 장소로 만들어주면서 근데 뭐 할 더 바람직한 장소인 거야? To shop for shoes. 신발을 위해 쇼핑을 할 더 바람직한 장소를 만들어주면서 그치?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기면 그 쇼핑몰 자체가 저기 신발 가게 신발 많은 곳이래 라고 이제 소문이 나면서 신발을 쇼핑할 더 바람직한 장소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전체 신발 가게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직접 경제하는 이유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얘들 알겠지? 모여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좋잖아, 이렇게. 그리고 5번으로 가보면 그 추가적인 상점이 첫 번째 단점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 그게 뭐냐면 may lower, 낮출 수도 있어. 근데 뭐를 낮추냐면 the percentage of more shoe shoppers. 이 몰에 오는 신발 쇼핑객들의 퍼센테이지는 낮출 수 있지. 근데 그게 어떤 신발 쇼핑객들이냐면 who make purchases at each existing store. 각각의 기존에 있었던 그 스토어, 상점에서 구매를 하는 쇼핑객들의 퍼센테이지는 낮아지지. 왜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었으면은 20%잖아. 한 명이 왔어. 근데 이제 6개, 7개가 됐어. 그러면 사실 퍼센테이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 각각 상점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그 쇼핑객들의 퍼센테이지는 낮아져야 되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만 토탈 세일즈, 전체 판매량.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이 올 거를 지금 막 10명이 오고 100명이 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탈 세일즈는 may increase,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due to 뭐 때문에? the greater number of shoppers. 쇼퍼들의 더 큰 숫자 때문에. 그냥 쇼핑객들 자체 숫자가 늘어난 거야. 그치? 더 큰 쇼핑객들의 숫자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치? 얘들아,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단어들 뭐 lower, 그다음 increase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나머지 상관없을 것 같고 내가 시험지를 지금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존으로라고 할 때 td 안 쓰는 거 알지? 그치? 원래 exist는 자동사잖아. 그래서 td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란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상점이라고 할 때, 그치? 그래서 우리가 existing stores라고 쓴다는 것까지 알아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끝났어. 완전 다 주제 다 나왔잖아. 아까 말했듯이 상점들이 서로 모여시고 하는 뭐 소리야? 모이고 싶어하는 이유야, 얘들아. 그치? 지적 경제의 원인들이 지금 고객의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체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이미 다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와? 비슷한 상품을 파는 상점들도 모여있고 싶어 하지만 심지어는 또한이라고 하면서 또한 심지어는 소매 상점들이지, 소매 기업들. 근데 뭐 하는? 파는. 근데 뭐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컴플리멘터리 프로덕트라고 하면 어떤 상품이지? 상호 보완적인.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컴플리멘터리라고 하면은 뭐지 얘는? I가 들어가면?
뭐 칭찬의 혹은 무료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로 써야 왜냐 컴플리멘트가 이렇게 생겨야 보완하다라는 뜻이니까 상호 보완적인이라는 뜻이겠지, 그치? 아무튼 상호 보완적인 어떤 상품들을 팔고 있는 회사들마저도 그러니까 비슷한 상품이 아닌 거야. 서로 다른 품목인데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이런 상품을 팔고 있는 이런 소매 상점들마저도 또한 타임스 클러스터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점들이 있으니까 모여있겠지, 얘네들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극장과 레스토랑이야. 극장과 레스토랑. 근데 얘네들은 지금 완전 다른 영역이야. 그치? 근데 서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 극장과 레스토랑은. 극장과 레스토랑들은 주로 아까 우리가 로케이트 투게더가 그 클러스터처럼 그냥 모여있다. 이렇게 자동사로 쓰인다고 했잖아. 얘들이 모여있어. 문자 끝났어. 요 ing는 그럼 무슨 ing? 분사구문, 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분사구문이겠지, 그치? 그럼 뭐 하면서 서로 모여있냐면, 사실을 반영하면서. 근데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people like to eat out. eat out은 나가서 먹다, 외식하다 이런 뜻이겠지? 사람들이 외식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면서. 근데 뭐 하기 전이나 후냐면, 쇼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뭐 영화든 뭐든 쇼를 보고 난 전이나 아니면 보고 난 후에 먹는 거 나가서 외식하는 거 좋아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얘들 함께 모여있다는 얘기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보완하는 이 상점들마저도 서로 클러스터를 하더라. 이게 지적 경제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지적 경제의 원인들이 그래 주제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대시 무슨 대시인지 동격 대시야. 더 팩트 뒤에 요 대시. 근데 왜 동격 대시야? 일단 뒤가 외식하다 완전해. 뭐를 외식하다라고 안 하잖아. 우리가 나가서 먹다 외식하다 1아웃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게 완전하고 앞에 더 팩트 있으니까 동격에 대시겠지, 그치? 그래서 얘도 넘어가도 괜찮겠지? 21-G까지 보고 이제 쉬는 시간 잠깐 가질 거야. 근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21-G는 좀 어려웠어요. 이거랑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것까지 보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질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지금 그래 30분밖에 안 지나서 수업한 지. 근데 내가 엄청 빠르게 한 거 알잖아. 적당하지 않아. 나쁘지 않잖아. 얘들아 21-G로 가볼게. 일부러 빨리 하는 건 아니야. 괜찮지 근데. 21-G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또 잘하는 학생들이 많잖아.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사실 약간 의도치 않게 이렇게 설명을 더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내가 이 반에서는 특히 그런 경우가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해. 그런 뭔가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이해를 못했나?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해. 아무튼 21-G. 근데 빼놓은 건 없다. 일단 21-G의 주제는 뭐냐면 이거 좀 어려워. 잘 봐야 돼.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얘기야.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게이트웨이가 특히 좀 어렵거든. 얘들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실제 3학년 뭐 수능이나 출제됐었던 문제들인 거잖아. 이것도 이제 2022년 9월 건가? 이거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푼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어려워. 그래서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얘기인데 동물들의 행동에 있어서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야. 근데 동물들이 행동을 할 때 뭐와 뭐 사이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되냐면 코션. 동물들 당연히 조심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낯선 사물을 봤을 때 막 무조건 가가지고 만지고 하면은 뭐 잘못 먹히겠지. 조심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너무 조심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 너무 막 소심해가지고 막 거북이 예시 나오거든. 너네 위트로우 다뤄 배웠잖아. 이렇게 껍데기 안에 움츠리고 있는 거북이. 근데 거북이가 계속 껍데기 안에 24시간 내내 움츠리고 있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탐험하고 탐구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야 되고 이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가 이거 우리 주제 알겠지? 근데 얘들아 그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여기랑 같은 말인 걸 좀 봐야 돼. 주제 읽어봐 얘들아 주제. 동물들이 habituated to라고 하면 익숙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습관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지? 습관화되어 있다로 너네가 많이 외우더라고 이거를. 근데 뭐에 습관화되어 있냐면 안전한 자극들이야 얘들아.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극들에는 일반적으로 조심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안전해.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거는 딱히 뭔가 좀 무서운 자극은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나아가서 자기 원래대로 행동도 하고 막 탐구도 하고 탐색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랑 같은 얘기야. 동물들은 안전한 자극에는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다란 말이 결국에는 조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치? 막 신중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나 그거는 그 어떤 자극에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그 자극을 더 이상 막 무서워가지고 막 조심하고 신중하지 이렇게 않는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래서 안전한 자극에 있어서는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애들도 살아가지. 항상 막 쭈그려만 있고 쭈그리처럼 있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인 거 알아야 돼. 알겠지?
동물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즉 안전한 자극에는 익숙하게 있으면서 습관화되면서 굳이 조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얘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1번 문장만 주제야. 그러니까 1번이 좀 동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빈칸 지문이었거든? 이게 빈칸 지문이었고 여기 첫 번째 여기가 다 빈칸인가 이랬어. 여기 앞부분이. 그래서 여기 아마 이내부 여기까지 여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제고 이 방금 말한 주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바로 내용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와. 왜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순서가 쭉쭉 이어지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1번 문장 읽어봐. 주제가 맞는지. 그래서 enabling animals to operate. enable이 무슨 뜻이지? 그치, 가능하게 하고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되나? 동명사 주어. 수일치 이주로 맞췄어. 근데 이제 주어 안에 오형식이 또 나오는 거지. enable, 목적어, 목적격보. 그래서 동물들이 움직이는 거잖아, operate는. 움직이고 동작하도록 하는 거야.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in the presence, 어떤 뭔가가 존재했을 때. 근데 뭐가 존재하는 거지? harmless stimuli. 이 해가 없는 자극, 안전한 자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가 없는 이런 안전한 자극이 있었을 때 동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다? 거의 보편적인 function of learning, 배움의 기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근데 지금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안전한 자극에서는 조심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동물들이 뭔가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학습하는 기능이다라는 뜻이겠지, 이 말이, 그치? 이 배움의 보편적인 기능이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동물들이 보편적으로 학습하는 기능이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이해가 되니? 이렇게 하는 것은 동물들이 보편적으로 학습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했잖아. 동물들은 항상 조심하는 게 아니라고 익숙하고 해가 없는 자극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알겠지? 무슨 자극이 있다고 항상 조심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이 주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쭉 내려갈 거야, 얘들아. 2, 3번을 묶을 거야. 그리고 4, 5번 이렇게 묶을 거야. 일단 2, 3번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네틀리 선천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얘들아. 봐봐. 선이야 듣고 있니?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동물들에 대한 얘기야. 대부분의 동물들에 대한 특징은 뭘까? 조심을 할까 안 할까? 조심한다라고 먼저 나와야 돼. 알겠지? 얘들아, 내용이 그래서 2, 3번 문장에서는 대부분의 동물들에 대한 특성이야. 특성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대부분의 동물들은 엄청 조심하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4번으로 가볼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 만약에 그 조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그치? 대부분의 동물들의 특성은 일단 2, 3번 문장에서 그 얘기를 먼저 할게. 조심한다. 그치? 신중하더라. 무서운 거 피하고, 그치? 조심하고 신중하더라. 그런데 4번으로 가보면, 만약에 근데 그 조심이 지속이 돼.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 행동이 방해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뭐를 방해하냐면 먹이도 못 찾게 하고 그 다음에 활동도 못하게 뭐 집도 못 찾고 그렇잖아 얘들아. 얘가 계속 무섭다고 조심하기만 하면 조심이 지속되면 뭐 먹이나 다른 활동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주제가 나오면 되지. 거북이 예시까지 나오고 아까 거북이 말했잖아. 거북이 껍질 안에만 계속 무섭다고 들어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6번부터 이제 주제야. 뭐라고 나오냐면 to overcome this problem이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방금 앞에서 얘기한 동물들이 너무 조심하기 때문에 필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동물들은 습관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습관화돼야 되는 거죠. 어디? 안전한 자극들에 있어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괜찮구나. 이게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그거 무시하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처음 보는 이런 언퍼밀리한 업젝트들 마저도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 항상 조심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게 사실은 더 맛있는 뭐 먹일 수도 있고 그게 얼스와일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 내용까지 이어질 거 알겠지? 그래서 내용이 사실 1번 문장이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 알겠지? 그래서 동물들은 너무 조심하면 안 된다. 그치? 그러면은 먹이도 못 찾고 죽어버릴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화장실도 못 가고 그치? 화장실 아무 데나 가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집도 못 찾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안전한 자극에는 익숙해져야 된다. 그치? 안전한 자극에는 이제 무시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지? 봐봐 얘들아. 이제 다시 2번부터 볼게.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innately avoid 요런 단어도 중요하겠지. 피하겠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조심하는 게 맞아. 알겠지? 내용을 좀 알아야 돼. 알겠지? 원래 타고난 태생은 신중성을 갖고 있다고 동물들이. 알겠지? 선천적으로는 피해. 근데 뭐를 피하냐면 사물들인데 they have not previously encountered. 그들이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물들은 피하는 게 맞는 거지. 됐지? 어렵지 않지? 됐지? 선천적으로는 피해. 조심을 한다. 괜찮지?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서 중간에 object랑 제 사이에 뭐가 생략됐어, 얘도? 목간대가 생략됐어. 아이고, 왜 목간대가 생략됐냐면, 여기 뒤에 뭐를 맞닥뜨렸는지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치? 그래서 요 사이에 목간대가 생략된 형태겠지?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와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unfamiliar object들은 may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피하는 이유인 거잖아. 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피하잖아. 얘들이 조심하면서 피하잖아. 피하는 이유야. 선천적으로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익숙하지 않은 사물들은 위험할 수 있지. 그리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는 treating them with caution. 조심성을 가지고 그 익숙하지 않은 사물들을 대하는 거. 요 대미 앞에 있는 unfamiliar object를 받는 거겠지? 대하는 것이 has survival value. 그러니까 생존 가치란 뜻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생존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그 가치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에는 그렇게 조심성을 가지고 그 unfamiliar object들을 다룬다는 것이 생존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생존 가치가 높다는 뜻이겠지. 그치?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지.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요거는 지금 3번 문장은 2번 문장 뒤에 꼭 들어야 돼. 왜냐면 이 뒤부터는 계속해서 조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조심하면 좋다라는 얘기는 지금 딱 두 문장밖에 없어. 선천적으로 피하고 피하는 이유는 안 피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치? 익숙하지 않은 사물들은 위험하거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이제 그런데 하면서 내용이 바뀌잖아. 그런데 if persisted in. 얘들아, 이거 무슨 구문이야? if persisted in. 지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ing pp가 나왔어.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 그치? 접속사 살려져 있는 분사구문이지. 근데 얘는 왜 pp를 썼냐면, 물론 이제 persist는 자동사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신중한 행동들이 지속이 된다면 이라고 해서 pp로 나왔어. 그래서 결론은 얘가 ing로 바뀌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너네가 원래 pp였구나라는 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원래 pp로 나왔구나. 얘가 ing로 pp 바꾸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아무튼 그러한 신중한 행동, 앞에 지금 신중한 행동 나왔잖아. 2, 3번 문장에서. 근데 그 신중한 행동이 지속된다면 이렇게 알겠지? 지속된다면 그 신중한 행동이 interfere with, 방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를 방해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뭐야 얘들아? 요게 첫 번째 목적어, 그리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목적어지. 뭐를 방해할 수 있어? feeding. 먹이 섭취. 그치? 먹이 섭취를 방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necessary, 필수적인 activities, 활동들, 이런 거를 방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정도까지지. 어떤 정도까지 방해할 수 있냐면 the benefit of caution, 이 조심성에 대한 이익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익이 would be lost,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는 그런 정도까지 이 신중한 행동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방해해버린다는 거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익이 있었어. 신중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이익이 사라져버릴 때까지 이게 너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지. 단점으로서. 알겠지?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게 문법이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 내용 먼저 쭉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왜냐면 앞에랑 좀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볼 게 있어가지고 요 대시 중요한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일단만 넘어가고 5번으로 가볼게. 그거에 대한 예시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신중해야 되긴 하지만 선천적으로 동물들이 신중하지만 그 신중한 행동이 계속되면 사실은 활동을 먹이 찾는 거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 그 이익이 없어지는 정도까지 다 방해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면 예시. 그래서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냐면 너무 신중하게 활동해서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먹이 찾기나 어떤 필수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에 대한 예시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북이야, 거북이. 근데 거북이가 어떤 거북이냐면 withdraw가 움츠리다라고 외웠지, 움츠리다. 근데 움츠리다 말고 무슨 뜻이지, 사실은? 돈을 인출하다, 돈을 인출하다, 뽑다의 의미로 많이 쓰이지, 인출하다. 아니면 얘들아, 움츠리는 거니까 후퇴하다. 뒤로 가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 뭐 움츠리다와 후퇴하다는 비슷한 의미겠지, 그치?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지. 근데 여기서는 움츠리다. 그래서 어디 안으로 움츠리는 지금 거북인 거야? 자기 껍데기 안으로 움츠리는 지금 거북인 거야. 근데 어떨 때 움직이냐면 두 가지 상황이야. 이거일 때, whenever 이거 할 때마다, 알겠지? 이거에 움츠리는 거고, 이거 할 때마다 움츠리는 거고, 이 두 가지 상황이 알겠지? 첫 번째 얘들아, at every puff of wind라고 하면 뭐라고 나왔어, 옆에? 바람이 불 때마다.
그치? 바람이 불 때라고 나왔어요. 나 퍼프가 왜냐면 약간 휙 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람의 모든 휙 할 때마다라는 뜻은 바람이 불 때마다라고 나온 거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 할 때마다냐면 클라우드. 그림이, 아니 뭔 소리야. 구름이 cast a shadow.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막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구름 그림자가 져 있어. 막 이렇게. 그럼 얘가 무서워하는 거지. 알겠지? 아니면은 막 바람이 자기를 건드려. 이제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쉘 안으로 움츠리고 있는 이 거북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거북이가 결과가 어떻겠어? Would never win.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뭐를? Races. 경기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not even with a lazy rabbit. 그치? 이 게으른 토끼와 함께가 아니고서라도, 그치? 그러니까 게으른 토끼와 했을 땐 얘가 당연히 이길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서라도 어쨌든 항상 이기지 못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치? 맞지? 응. 항상 질 거야, 항상 질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얘들아 계속 가볼게. 이제 5번으로. 여기 문법이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 계속 가보면 to overcome this problem.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거 앞에 있는 이 조심성을 계속해서 지속하면 이 정말 먹이를 못 찾을 수도 있고 필수적인 활동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문제인 거잖아 지금. 알겠지? 그래서 이 this problem이 뭔지 좀 알아두면 되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동물들이 habituate to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지. 익숙해져 있는 거지. 어디에? safe stimuli. 안전한 자극들에. 근데 어떤 안전한 자극들이냐면 that occur frequently.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안전한 자극들에는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거나 그림자가 지는 건 사실 하루에도 진짜 몇십 번씩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숙한 자극들에서는 사실 얘들이 안전한 자극들에는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지? 얘들아 참고로 단어 잠깐만 얘기하면 habituate to가 여기서는 지금 자동사로 나왔어. 익숙해져 있다. 근데 내가 아까 위에서는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가 수동태로 나왔거든. 그래서 둘 다 가능해.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어쨌든 자동사로서 익숙해져 있다. 그 다음에 습관화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냥 수동태 말고 능동으로 썼으니까 다시 한번 알고 있으면 되고, 뭐 단어랑 이런 거는 조금 쉬는 시간 갖고 볼게. 내용을 먼저 볼게.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조심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된 거야. 습관화가 돼버린 거야.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봤을 때 또 무슨 구문이야? 분사구문이야. 또 분사구문. ing, pp가 또 나와. 해석을 먼저 하면 낯선 물체에 직면했을 때, confronted 직면했을 때 해석 쭉 할게. 여기도 문법 중요한데 이거 이따가 쉬는 시간 후에 설명할게. 엄청 중요한 것도 지금 몇 개 남아있어. 낯선 사물에 직면했을 때 이 경험이 없는 동물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freeze, 멈추거나 or 아니면 attempts to hide, 숨으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만약에 if nothing unpleasant, 우리 nothing이나 anything은 원래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주니까 뭔가 불쾌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해봤겠지. nothing이니까. 그래서 막 처음에는 무서워해. 근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sooner or later 자체가 곧 머지않아 라는 뜻이지. 곧 머지않아 그 동물이 will continue its activity, 그거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지금 6번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 알겠어? 익숙한 자극에 익숙해진다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무서워할 수 있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 계속해서 활동을 계속하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자극에 습관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존재한대. 근데 그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냐면 기억나지? 문장이 자동사로 끝났는데 대시 남아있어. 이 대시 무슨 대시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접속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냐면 익숙하지 않은 사물이 maybe useful, 유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대신 앞에 있는 the possibility를 꾸며주는 동격 대시야. 그렇게 안 보이지만 문장이 끝났잖아. 사실 여기서 얘가 뭐 exist, 목적어 이럴 일은 없잖아, 이 대시, 그치?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동격의 대시다. 그래서 아무튼 익숙하지 않은 사물이 뭔가 유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 그러므로 if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요때 이 it은 앞에 있는 이 익숙하지 않은 사물이잖아. 익숙하지 않은 사물이 포즈는 제시하다 이런 뜻이지. 어떠한 즉각적인 threat, 위협을 제기하지 않아. 그러면 a closer inspection, 더 면밀한, 그치? 더 자세한 어떤 조사가 worthwhile, 가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무서워하지만 아무 일도 없으면 계속 활동을 하면 되고,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물이 오히려 처음 보는 사물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마지막 문장에서 된 얘들아 여기까지.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하면 되고,
쉬는 시간 후에 잠깐만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볼게야겠지. 이 지문이 좀 길고 어려우니까. 일단 앞부분은 좀 괜찮고 4번 문장 다시 한번 어쨌든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문장들이 다 좀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들이잖아. 그래서 4번 문장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얘들아 이거 분사구문은 항상 어떻게 현재 분사구문인지 PP 과거 분사구문인지 구분하라 그랬지? 주절의 주어를 잡아서 얘가 이거를 하면 ing 단어면 PP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치? 지금 그 행동이 지속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물론 이제 persist in 자체가 지속되다라는 뜻이어서 ing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지문에서 여기 수동태로 나왔기 때문에 행동이 지속된다. 알겠지? 그래서 PP로 쓰였다라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대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지금 시험을 다 본 학생들은 뭐 안 봤어도 사실 다 알겠지만 the extent 뒤에 G가 완전한 절이 나왔을 때 이거 뭘로 바뀌었었는지 기억나니? 19- G인가? 어디 지문에서? 그치? 트위치로 바뀌었었지. 트위치. 그치? 근데 똑같아.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근데 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로 트위치로 바꿔도 괜찮아 얘들아. 근데 기억나. 트위치로 바꿨다는 얘기는 얘를 사실 얘가 뭐란 얘기야? 그럼 요 대신? 관계부사란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란 성격이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트위치를 사실 다른 걸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그치? 왜냐면 바꿔봤자 이제 where, 뭐 that 이런 건데 where는 조금 어색하긴 하잖아 사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관계부사로서 that이나 트위치나 where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한 거지. 그치? 근데 아니면 또 다른 걸로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거를 동격 대수로 보는 경우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둘 다 가능해. 그래서 이게 바뀌어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너네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지문에 익스텐트 뒤에 트위치나 대시 두 번 나오잖아 지금. 그냥 둘 다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거든. 트위치나 대 그걸 막 굳이 막 외열로 바꾸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트위치도 되고 대도 되고 그리고 이 대는 만약에 관계부사로서 봐도 맞는 거고 동격으로 봐도 맞는 거고 어차피 둘 다 뒤가 안전하니까 알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다 외워. 트위치 대 웨어 이렇게 세 가지를 내가 외워버리는 게 되겠지? 트위치 대 웨어 이렇게 세 가지겠지?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앞반에서는 사실 얘기를 안 했는데 나 지금 발견했어. 어머 나 미쳤네. 미안해. 요즘 발견했는데 얘들아 여기가 이즈가 아니다. 어머, 너무 미안해. 그치? 아 근데 내가 이거 만들 때는 발견을 못했네. 미안해. 뭐로 바뀌어봤지? 그치? 미안해 얘들아 바꿀게. 내가 월화 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따 카톡방에 올리고. 그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꾸라고는 안 나올 것 같아 사실은. 바꾸라고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엄청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나머지 주절을 보니까 얘들아 너무 미안해. 다 우드랑 쿠드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는 사실은 가정법 과거여야 맞긴 하지. 그치? 가정법 과거여야 맞긴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필기본들이 오류가 있다니까. 내가 필기본을 만들 때 우리가 사실 다른 것들도 다 보거든. 왜냐면 사실 내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나도 모든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보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제대로 된 게 필요가 시중에 없는 거야 이렇게. 아 진짜 아무튼 진짜 내가 월가 맞아. 근데 바꾸는 건 안 나올 것 같아 참고로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6번 문장으로 가봐. 6번 문장으로. 그래서 habituate to 자체가 거의 모든 동물들이 습관화되어져 있다. 이게 수동태로서 이 자체 수동의 의미야. 수동태를 쓸 필요 없이 습관화되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얘를 만약에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특히 우리가 be accustomed나 아니면 be used 뒤에 이제 to가 붙으면서 be accustomed to, be used to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뜻이잖아. 얘들은 다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이거 애들 알지? be accustomed to 그 다음에 be used to 해서 지금 요 to 자리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말 들어서 almost all animals are accustomed to safe stimuli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게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지? 어디 익숙해져 있다? 아무튼 얘들은 수동태를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또 내가 문법은 사실 되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갔거든. 아까 여기 수일치 조심해야 돼. 주관대 수일치 S가 붙으면 안 된 이유가 뭐야? 선행사가 뭐지 지금 선행사가? 스티뮬리 선행사가. 스티뮬리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복수. 그래서 스티뮬러스가 단수고 리가 복수고 그치? 그래서 너네 단어장에 나 보통 PL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 PL. 그치? 이게
플로럴이란 뜻이거든. 복수 형태란 뜻이거든. 그리고 너네 단어 외우다 보면 이게 SI 이렇게 나왔어. 싱귤러란 뜻이거든. 단수로서 SI 이렇게. 그럼 이제 단복수 좀 구분하란 얘기야. 아무튼 얘들아 결론은 스티뮬리는 복수다. 그래서 여기 S 붙이면 안 된다는 것까지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문장. confronted가 나왔는데 얘들아 그럼 얘도 지금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했잖아. ing pp니까. 근데 얘는 pp가 좀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얘는 경험이 없는 동물이지. 경험하지 않은 동물이 경험되지 않은 동물이 직면을 하는 거잖아 사실. 근데 얘는 왜 pp를 썼어? 아까는 행동이 지속이 되는 거야. 나쁘지 않아. 근데 얘는 동물이 직면을 하는 거잖아. 낯선 사물에. 근데 왜 pp를 썼냐면 우리가 한 적 있었어. 바이 때문에 그렇지. 바이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어디에 직면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be confronted by나 보통 with를 더 많이 쓰지. 근데 이거 말고 어떻게도 쓸 수 있어? 그냥 직면하다. A가 B에 직면하다. A confront B 이렇게 써도 괜찮잖아. 그냥 confront라고 써도 상관이 없지. 됐지?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 두 가지로 쓸 수 있어. 직면하다를. 그렇다면 by를 빼면 어떻게 써야 돼? confronting이라고 써야 돼. 그치? 이거 알겠지? 이거는 좀 외워놔야 돼. 알겠지? by가 빠지면 그냥 confronting이 맞아.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서. 그치? 근데 by가 있기 때문에 얘는 be confronted by 자체가 뭐뭐에 직면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pp를 쓴 거 알겠지? 얘는 뭐랑 또 똑같아. confront가 뭘로 바뀌어도 괜찮아. F로 시작하는 직면하다. face로 바뀌어도 똑같지. 그래서 face도 be faced by나 with. 아니면 그냥 face 둘 다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face로 바뀌면 faced by, faced with. facing a strange object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알겠지? 그래서 전치사가 있으면 pp를 쓰고 전치사가 없으면 타동사로서 그냥 ing를 쓰면 되는 거 알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8번에서 이제 동격 알겠지? 우리가 자동사로 문장이 끝났을 때는 이 대시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 이게 뭔가 꾸며주는 형태로서 얘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동격의 대시다라는 것까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문법들이 좀 복잡하니까 그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됐지? 그 다음에 21-1로 가볼게. 21-1도 쉬워. 쉽다. 21-1의 주제가 뭐냐면 빅데이터가 일단 소재야.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 생성이란 뜻이 제너레이션. 빅데이터 생성에 있어서의 오토메이션이 무슨 뜻이지? 자동화가 이 글의 주제야.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자동화로서 만들어진다가 이 글의 주제야. 알겠지? 그리고 빅데이터의 자동화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얘들아,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의 데이터는 원래는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 데이터를. 여기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에는 우리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 기록이 남는 거고, 예를 들어 우리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편지 기록이 남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뭔가를 했어. 인간이 개입을 하고 인간이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이제 전환이 된 거지. 즉 빅데이터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제 알겠지? 그러면서 여기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왜 우리 그 기계 안에 어떤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사실은 우리가 막 매번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기가 혼자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지해가지고 기록들을 막 보호해서 우리한테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뭐 보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인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만지지 않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형성되는 게 바로 빅데이터다가 이 글의 주제 알겠지? 진짜 쉬워. 끝났어.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빅데이터에 대한 생성은 does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지. 어디에 의존하지 않냐면 인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개입이라는 것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요거랑 자동화가 반대인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어도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인간 없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가 이 글의 주제라고 알겠지? 얘들아 보자. 얘도 이제 1, 2번을 묶으면 돼. 빅데이터 주제 끝났어. 1, 2번에서 주제 이미 다 끝났어. 알겠지? 그래서 1, 2번을 쭉 읽어보면 빅데이터는 is often automatically generated. 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끝났잖아. 주제 끝났잖아. 그치? 됐지? 그래서 빅데이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기계에 의해서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됐지? 그 다음에 이번 문장으로 가서 한 사람이 be involved in creating new data.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관련되는 대신에 해석을 먼저 할게. 관련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사람이 관련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런 대신에 이 빅데이터가 is generated 만들어지는 거지. 순전히 뭐에 의해서? 기계들에 의해서. In an automated way. 자동화된 방식으로. 또 똑같은 얘기잖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빅데이터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만든다. 사람이 관련되지 않는다. 사람이 관련되는 대신에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얘들아, 여기 문장이 좀 중요해. 여기 앞부분이. 아마 너네 거에는 노란색으로 없을 거야. 나중에 칠해놔가지고. 아무튼, 필기본을 나중에 요약해서 줄 때 계속 수정하고 있어. 잘못된 거. 아무튼 이번 보면은 문장 구조를 좀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오브에 걸리는 목적어는 어디에 있어? 뭐뭐 대신에 뭐 하는 대신에야? 여기잖아. 관련이 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be involved in이 관련되다잖아. 관련되는 대신에 라고 해서 지금 오브의 목적어는 여기에 있어. 근데 중간에 또 이게 들어가 있잖아. 지겹다. 기현아, 얘 이름이 뭐야? A person이. 아까 나왔잖아, 아까. 그치? 아까 마이미. 그치? 기억나지? 이 resulted in 하고 me하고 being 나왔을 때 원래는 in 때문에 being을 썼는데 그 앞에 me가 있었을 때 걔를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불렀고 소유격하고 목적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my로도 바뀔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뒤에 또 나와. 이거 의미상 주어 동명사 한 3번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얘도 사실은 관련되는 대신에야. 근데 중간에 얘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 없는 이가 붙이면 되지. 한 사람이 그치? 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관련되는 대신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얘는 목적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우리가 그 인칭대명사가 나오면 격을 찾기가 쉽잖아. 뭐 me, my, 뭐 아니면은 뭐 her, 뭐 his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치? 근데 일반 명사일 때는 일반 명사의 목적격은 똑같이 쓰는 거라 그랬어. 대신에 얘의 소유격은 어떻게 써? 그럼 얘 소유격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A person, 어퍼스트로피 붙이고 S 붙이면 그게 소유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러니까 물론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보기에도 사실 이상하잖아. 그 이상하니까 잘 안 쓰는 거긴 해. 근데 원칙적으로는 원래 소유격이 가능하긴 하지. 소유격, 목적격 둘 다 가능하긴 하자. 됐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이 되는 거니까 사람이 관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이 되는 거니까 BPP 수동태로 쓴 것까지 확인하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들 끝났어. 이제 주제는 완전히 끝났어. 빅데이터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면 뭐로 내용이 바뀌냐면 if you think, 만약에 너가 생각한다면 근데 뭐에 대해서? traditional data sources,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소스 원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traditional이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의 반대가 뭐야 얘들아? 옛날 전통적인 데이터인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제는 끝났고 그럼 이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전통적인 데이터 원천들은 뭐였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다시 옛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통적인 데이터 원천들에 대해서 한번 너가 생각을 해본다면 후야 눈을 떠야 돼.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쭉 이렇게 7번까지 쭉 전통적인 데이터 생성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럼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빅데이터는 사람이 필요 없잖아? 근데 전통적인 데이터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만약에 너가 전통적인 데이터, 이 원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there was always person. 항상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야? 관련된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명사 뒤에서 ing나 pp가 꾸며져도 괜찮잖아. 관련된 한 사람이니까 involved라고 쓴 거지 지금. 관련된 한 사람이 항상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컨선이 예시잖아. 고려해봐라 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고려해보냐면 얘들아 지금 여기에 쭉 뭔가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예시인 것 같아? 지금 뭐를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앞에서 뭐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그랬어? 그치? 얘는 뭐에 대한 예시냐면 전통적인 데이터 소시스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게 맞겠지. 소시스에 대한 예시.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원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데이터 소시스에 대한 예시가 좀 나열되는 거지. 이제 뭐가 있어요? 첫 번째, retail or bank transaction이라고 하면 소매나 혹은 은행 거래. 소매나 아니면 은행 거래. 우리가 뭔가를 주고 사고 파는 거라던가 은행에서 거래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화 기록들. 그리고 세 번째는 꺼졌어. 프로덕트 shipment. 우리 상품을 배송 보내는 거. 상품의 운송이라던가 인보이스 페이먼트. 이런 송장 지불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데이터 원천들인 거지. 그치?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원천들. 그리고 5번으로 가보면 모든 이러한 데이터 원천들은 그치? 이거 앞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모든 전화 기록이라던가
서로 주고받은 어떤 거래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involve a person, 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 근데 뭐 하고 있는 사람이야?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있었단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기록이 generated, 만들어지기 위해서 항상 한 사람이 있었어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내용, 이런 데이터 원천들을 좀 얘기하고 이 데이터 원천들을 혼자 만들어줄 수 없어. 이거를 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 행동을 어떤 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좀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뒷부분. 무슨 구문이지 지금? in order to 구문이야. in order to. 근데 이제 in order to인데 얘 이름이 뭐야? for a data record. 의미상조야. 투부정사 의미상조. 그러니까 투부정사 의미상조는 항상 to 앞에 써야 되잖아. 근데 보통 이제 to만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in order to나 so as to를 써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in order to나 so as to가 잘라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중간에 얘가 의미상조로서 데이터 기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알겠지? 데이터 기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2pp를 쓴 거지. 2pp.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기록이 만들어지려면, 그치?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라고 반드시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봐. 6번에 이제 뭐가 나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미안해. 그러면 행동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somebody had to deposit money. 그치? 누군가가 뭘 해야만 해? 돈을 예금해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금을 해야 예금 기록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 원천들은 항상 사람이 뭔가를 해야만 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누군가가 어쨌든 예금을 해야만 하고, 아니면은 make purchase, 뭔가를 구입해야만 하는 거고, 아니면은 or make a phone call, 전화를 해야만 하는 거고, 아니면은 상품을 운송을 보내야만 하는 거고, 아니면 make a payment, 지불을 해야만 하는 거고,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행동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 알겠지?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으로 가보면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각각의 경우,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행동을 하는 각각의 경우에 there's a person, 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taking action, 행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as 뭐로서? part of the process, 어떤 과정의 일부로서.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의 일부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 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뭐 5번하고 7번은 똑같은 내용이긴 해. 근데 이제 여기서 행동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 행동을 하는 각각의 경우에 어쨌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7번에서.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7번 문장 다시 한번 볼게. 여기 뒤에 또 봐야 돼. 여기 보면 그 과정의 일부로서 괜찮죠? 여기 과정의 일부로서.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오브 있고 뭐의 과정? 이 오브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 뭐 하는 과정이야? 만들어지는 과정. being created. 오브의 목적어가 지금 being created야. 근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 의미상조가 또 있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 새로운 데이터가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또 빙피피 수동태를 쓴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의 일부로서 한 사람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들어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라는 것도 얘기하는 거. 알겠지? 끝났어. 이제 마지막 8번으로 가보면 This is not so.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 not so 그렇지 않아. 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많은 경우에 라고 해서 끝났네. 그럼 이것은 뭐야 얘들아? 이 앞에 이거 전통적인 과정, 이 과정들 있잖아. 그치? 무조건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 전통적인 과정은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로 돌아와야 돼? 빅데이터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되지. 9번, 10번. 그치? 너무 쉽다. 그래서 8번이 꼭 쭉 이제 내려온 다음에 7번 뒤에 들어가면 되고, 이제 빅데이터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8번으로 9번으로 가보면 많은 빅데이터의 원천들은 are generated, 만들어지는 거지. without 뭐 없이 any human interaction at all. 인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왜냐면 지금 계속해서 3번부터 7번까지는 인간이 개입하고 인간의 상호작용을 해야만 이 데이터의 원천들이 만들어져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해놓고서 왜 아니냐면 빅데이터의 많은 원천들은 실제로 인간이 없어도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얘기했잖아. 알겠지? 됐지? 그래서 지금 얘는 그 7, 8, 9를 좀 이렇게 잘 이을 수 있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얘들아, sources가 주어야 수일치 좀 잘 맞춰야 돼. 빅데이터
데이터의 원천들이잖아. 그리고 얼라도보는 원래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둘 다 오잖아. 그치? source 있으니까 R 수식 잘 맞춰주면 되고. 마지막 예시까지 보고 끝낼게. 이제 끝났어.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에 대한 예시. 예를 들어서 a sensor embedded in an engine. 아까 얘기했던 거. 엔진에 지금 끼워진 센서야. 엔진 안에 들어있는 센서. 이 센서가 spits out data. 데이터를 뱉어내지.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about 뭐에 대해서? 그것의 surroundings. 주변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 그치?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nobody 아무도 얘들아 nobody가 주어면은 touches라고 하더라도 만지지 않을지라도라고 해석해. 맞아, 부정으로. 그치? 그래서 아무도 만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아무도 만지지 않아. 그치? 그렇더라도 아니면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그것한테 투부정사 하라고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그치? 얘들아 여기 지금 뭐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 아무도? 데이터 뱉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잖아. 데이터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센서는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다. 스피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이게 실제 지문에서 그냥 to로 끝났어. 아무것도 없었어 뒤에. 근데 이 to는 그럼 무슨 to야 문법적으로? to가 왜 써야 돼? 여기 to를 무조건? 에스크의 목적격 보호자리 쓰인 투부정사야. 에스크의 목적격 보호자리 쓰인 투부정사. 그치? 그러니까 to는 앞에랑 겹치는 게 없잖아. 써줘야 되지. 대신에 뭐는 겹쳐? 여기는 겹치잖아. 내용이 이거랑. 그러니까 얘는 없애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데이터를 만들어내 라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같으니까 없앤 거고 이거는 없앨 수가 없지. 얘는 에스크 때문에 목보자에 투부정사 쓰는 거 써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to만 남아있어야겠지. 그래서 저 to를 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으로 가볼게. 괜찮지? 할만하다. 21-2는 주제를 조금 바꿀 거야, 이따가. 왜냐면 얘들아, 이 글이 굉장히 안타깝게 일단 1, 2, 3번 이 하나의 주제고 뒷부분에서 조금 내용이 however 뒤에 조금 내용이 달라져.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책들이 아마 여기만 주제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여기 주제가 그리고 이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뒤에 것까지 조금 더 합치면 주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일단 1, 2, 3번에 해당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however 나오기 전까지 여기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뒤에 보고 다시 좀만 정리해줄게. 주제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 1, 2, 3번 문장이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쉬워.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향력. 근데 뭐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이냐면 prenatal stress랑 maternal care야. prenatal이 무슨 뜻이지? 그치? 태어나기 전에란 뜻은 결국에는 태아기란 뜻이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치?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즉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매터널은 엄마의란 뜻이잖아. 엄마 쪽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엄마의 케어, 엄마가 얼마나 돌봐주냐. 여기 지금에서 어미의 돌봄이라고 나오거든. 어미 돌봄.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어디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요 두 개가 어디? 자식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세대에 걸쳐. 거기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 엄마가 태어났을 때 얘를 얼마나 돌봤냐. 그게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반응을 높게 하냐 적게 하냐 영향을 미친다가 이 글의 주제. 알겠지? 근데 뭐 내용은 대충 알지 않겠어? 어미가 잘 돌봐줘. 그럼 스트레스 반응이 높겠어 낮겠어? 당연히 낮겠지 일반적으로. 딱히 뭐 반전은 없어. 어미가 잘 못 돌봐줘. 그럼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스트레스 받는 게 높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 알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주제 똑같아.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잖아. prenatal stress와 variation이 차이란 뜻이잖아. 다양성이 아니라 차이. 두 개 좀 단어가 다르지? 보통 variety가 다양성이고 variation은 차이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태아기 때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엄마의 돌봄에 있어서의 차이야. 근데 그게 상당히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치? 성체가 된 동물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주제잖아. 그다음 알겠지? 이게 다야 들어. 그래서 그거를 1, 2, 3번 문장에서 얘기할 거야. 볼게. 그래서 1번 문장 보면 stress responses in adult animals. 우리 성체가 된 동물들의 스트레스 반응이야. 성체가 된 동물들의 스트레스 반응이 깊게, 심오하게, profoundly하게 are affected 영향을 받아.
근데 뒤에 뭐가 나오겠어? 아까 우리 했던 거. 그치? 얘들아, 성체가 됐을 때 동물들이 스트레스 반응은 뭐에 의해 영향을 받냐면 당연히 태아기 때의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 부모의 돌봄, 어미의 돌봄에 있어서의 variation,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끝났잖아. 주제 얘들아. 됐지? 그 다음에 variation이 아까 얘기했듯이 버라이어티랑 차이점이 있어. 알겠지? 우리가 버라이어티는 보통 다양성이나 아니면 어떤 품종이란 뜻도 있잖아. 품종, 종이라고 할 때,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variation이라고 해야 차이점이란 뜻인 거 좀 다시 한번 difference처럼 알아두면 되고. 얘들아, 뒤로 가볼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영향력이나 결과 이펙트. 근데 뭐에 있어서 어미 돌봄의 어떤 variation. 차이에 있어서의 영향력, 어미 돌봄을 얼마나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차이에 있어서의 영향력이야. 근데 그 영향력이 are transmitted 어디 갔어? transmit 어디 갔어? 응? 미안해. 어떻게 된다? 깜짝 놀랐어. 전달된다. 알겠지? 얘들아, 어미 돌봄의 차이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결과가 전달이 된대. 근데 어떻게 전달돼? across generations. 그치? 세대에 걸쳐 전달이 된대. 어렵지 않지? 세대에 걸쳐 전달이 된대. 근데 누구와 함께? 자손과 함께, 오프스프링과 함께. 근데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이야?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 하이에 좀만 표시를 해볼게 얘들아. 높은 매터널 케어를 경험한 어미 돌봄을 많이 받은 자손과 함께 세대에 걸쳐서 이 차이의 영향력이 전달이 된대. 근데 얘들아, 당연히 어미 돌봄을 높이 경험한 자손들은 결국에는 뭐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 다른 이제 점점 그 세대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면 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레스폰스를 보여주는 거고, 일단 문법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 그리고 뭐를 제공하는 거야? 높은 매터널 케어를 그 자신들 스스로 제공한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신 스스로 제공한다는 얘기가? 자기도 제공한다는 얘기야. 자기 자식에게. 그치? 자기 스스로 매터널 케어를 높게 제공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식들에게 나도 엄마랑 똑같이 어미 돌봄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치? 얘들아, 지금 그냥 1번에 대한 부연 설명, 1번은 단순히 어미 돌봄이나 태아기 스트레스가 나중에 자식이 성인이 됐을 때 스트레스 받는 영향을 미쳐라고만 했지만 지금 2번에서 얘기하는 건 좀만 정리를 하면 얘들아, 어미 돌봄을 많이 받았어. 그럼 자식이 어떤 결과가 발생해? 자식. 그치. 자식이 일단 스트레스 반응이 그치. 스트레스 반응이 낮아.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발생해? 자식한테? 자기도 또한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스스로 더 높은 매터널 케어를 제공해줘.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어미 돌봄을 많이 해줘.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별거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미 돌봄이 영향을 미치지. 물론 이제 태아기 때 스트레스 내용이 이제 없어졌어. 그치? 아까 왜냐면 우리 주제는 두 가지였잖아. 태아기 때 스트레스와 어미 돌봄이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미안해. 태아기 때 맞지? 스트레스와 어미 돌봄의 차이가 이제 아이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태아기 얘기는 좀 없어졌고, 어미 돌봄을 많이 받은 애가 결국에는 더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또한 어미 돌봄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그 똑같은 얘기야 결국 1, 2번 문장은.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2번 문장을 문법적으로 좀만 얘기하면 봐봐. 아까 문장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 있지. 그 어미 돌봄에 있어서의 차이의 영향력이 세대에 걸쳐 전달된다. 이런 자식들과 함께 해서 끝났지? 얘는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알겠지? 분사구문 보여주면서 제공하면서 이렇게 알겠지? 아니면 무슨 분사구문으로 봐도 괜찮아? with 분사구문으로 봐도 틀리진 않아. 그래서 with 뒤에 얘가 지금 목적어인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높은 어미 돌봄을 받은 이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서 분사구문 이렇게 with 분사구문을 봐도 상관없어. 근데 결론은 그냥 분사구문으로 보든 with 분사구문으로 보든 주다 ing 쓰는 게 맞겠지. PP나 갑자기 원형이나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지. 주다 ing 쓰는 게 맞겠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문장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프스프링 스위치 조심해. 스위치. 얘들아, 요게 선행사야. 후 주관대 스위치 조심해야 돼. 오프스프링은 자동사란다. 단수야, 복수야? 둘 다 가능해. 그래서 그때 따라 다른데, 알겠지? S가 원래 안 붙어. S가 안 붙어도 복수가 될 수 있고, S가 안 붙어 있으면 단수는 당연히 가능하고, 알겠지? 그래서 단복수가 둘 다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우리 지문에서 다 복수 취급했어. 왜냐면 한 명이 새끼는 아닐 거 아니야? 일반적인 새끼들일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복수 취급해서 S 안 붙였잖아, 후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봐봐. 여기도 오프스프링이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근데 여기 지금 S 안 붙어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여기도 그렇거든. 5번 문장에서도 오프스프링이 주어고 show가 동사야. 지금 다 S 안 붙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는 다 오프스프링을 복수 취급했다. S가 안 붙어도 복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알겠지? 원래 너네가 문맥적으로 판단해야 돼. 알겠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S가 안 붙어 있으면 단수를 쓰는지 복수가 쓰는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돼. 여기가 무리 쓰는 다 복수를 쓰였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영향력이 이렇게 나왔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영향력은 부모로부터 받은 돌봄 방식이 자손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엄마가 부모 돌봄 많이 해줬다, 어미 돌봄 많이 해주면 아이가 어미 돌봄 많이 하고 그 스트레스 쫓기고 이런 거 얘기하는 이 영향력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것이 참고로 미리 얘기하자면 이 문장은 전혀 내용상으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얘는 대신에 이제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미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는 해. 근데 전혀 내용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러한 영향력이 어댑티브 뭐 할 것이다? 일단 그냥 직독을 해볼게요. 적응적일 것이다. 어댑티브 적응적이잖아. 적응적일 것이다. 뭐 할 때 적응적이냐면 자식이 경험할 때. 근데 뭐를 경험하냐면 환경을 경험하는 거야. 근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우리 명사 뒤에서 원래 형용사 꾸며줄 수 있잖아. 부모와 비슷한 환경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뭐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중간에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인 거고, 그렇지? 얘들아 봐봐. 무슨 말이야? 자식이 부모와 비슷한 환경을 경험해. 그리고 그럴 때 그 영향력이 굉장히 어댑티브 적응적이다라고 나왔어. 굉장히 말이 어렵지. 얘는 그래서 밑에 옆에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면 돼. 결국에는 자식이 부모랑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치? 환경이 비슷해. 그리고 특히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엄마의 특성이 자식한테 물려지고 하는 이러한 변화가 적응적으로 특히 더 도움이 된다. 적응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야, 엄마랑 자식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야 이게 이렇게 물려지는 이 상황이 뭔가 그거적으로 미안해? 적응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적응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는 안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어쨌든 엄마는 자식한테 이렇게 반응을 물려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물려주는 이 상황이 특히 엄마랑 자식이 살아가는 환경이 비슷할 때, 그치?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 적극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주제랑은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다고 알겠지? 그치? 괜찮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얘들아.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그래서 3번을 대신에 이제 문장을 넣을 수 있어야 되긴 하고. 4번으로 가면 이제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어떤 엄마들이냐면 낮은 매터널 케어를 제공하는 엄마야 얘들아. 어미 돌봄을 못하는 엄마야. 그럼 그 엄마는 당연히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까 낮을까? 높은 스트레스를 반응을 갖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자기도 할머니한테 그 스트레스 반응을 높게 받았을 때 어미 돌봄을 조금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반응이 높고 어미 돌봄을 조금 해줬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갖는 게 맞겠지. 엄마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어미 돌봄을 조금 해주는 엄마들의 특징은 거꾸로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경험했으니까 어미 돌봄을 조금 받았던 애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이 높았던 애인 거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볼게. 얘들아, 이해가 되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내용을 볼게. 얘들아, 여기 잠깐 문법이 좀 어려운데, 잠깐만 문법 빼고 그냥 얘기를 하면, 어쨌든 반대로 아까 위의 상황은 어미 돌봄을 많이 한 엄마들이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미 돌봄을 조금 한 엄마들은 자기 스스로도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높은 거지. 그리고 마치 뭐처럼 자식들 또한 뭐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반응이 높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반응이 높고 어미 돌봄 조금 해줘. 그럼 자기 자식들도 become adult 성체가 됐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는 것처럼 그렇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2번에 있는 거를 반대로 쓴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위에는 어미 돌봄을 많이 해서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는 어미 돌봄을 조금 해주는 애는 자기가 스트레스 반응이 높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스트레스 반응이 높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됐지? 이 얘기잖아 얘들아. 봐봐. 어미 돌봄을 조금 해. 그랬을 때 자식이 어떻게 된다? 자식 스트레스 반응이 어떻다? 높다. 엄마처럼 높다. 얘기했잖아. 엄마처럼 높다. 이렇게 알겠지? 물론 여기가 뭐 도치되긴 했지만 근데 요거는 좀 반대잖아 얘들아. 요 상황이랑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결국엔. 그치?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얘들아 여기가 지금 어렵잖아. as to 여기가 일단 as가
뒤에 도치됐어. as가 기억나니? 접속사 as와 than, 뭐뭐보다 than 그 두 개는 뒤에 선택적으로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지금 도치됐어. 그러니까 도치가 된 이유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유가 딱히 없어. 문법적으로 무조건 as 뒤에 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근데 도치가 됐을 때 이 as 해석은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양태의 뜻이 있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as 뜻이 많잖아. 근데 뒤에 도치가 되는 as는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양태의 뜻이 있다 그랬어.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석하면 자식들이 그러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식들이 성체가 됐을 때 그러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된 것처럼 엄마가 지금 스트레스가 높은 거야? 자식들이 스트레스가 높은 것처럼 엄마들이 스트레스가 높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 지금 자식들이 스트레스가 높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그래서 원래 여기에 막 해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주로 썼다는 얘기는 뭘로 바꿨단 거지? 대동사 대 대동사를 썼단 거지. 그치? 근데 왜 대동사에서 a를 쓰지 않고 do를 썼냐? 방금 해석을 어떻게 했어? 자식들이 스트레스 반응이 높은 것처럼 높듯이 엄마들도 스트레스 반응이 높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그치? 알겠지? 그 have를 쓴 것까지. 됐지?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던 내용이야. 괜찮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 1, 2, 3, 4번까지는 사실은 근데 여기 주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주제로 보는 책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얘들아. 근데 이제 5번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그런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자식들이야. 이거. 근데 어떤 자식들이냐면 우리가 포스터가 기르다의 뜻이었잖아. 교차되어 길러진 누구누구에게 교차되어 길러진이라고 할 때 우리가 포스터도 투라고 쓰지. 그치? 그래서 다른 여러 엄마들에게 교차되어 길러진 새끼야. 근데 그 새끼들은 뭐를 보여주냐면 patterns of stress responsibility. 이 스트레스 반응성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 스트레스 반응성이란 건 more similar. 더 누구랑 비슷하냐면 다른 그들의 수양 엄마들. 우리가 포스터가 위탁의 수양을 란 뜻이잖아요. 양엄마란 뜻이지. 그치? 포스터 마더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양 엄마들의 그것과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얘들아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원래 어미 돌봄을 조금 받은 아이의 자식은 엄마처럼 스트레스 반응이 높아야 되잖아. 근데 비교했을 때 여러 엄마들한테 지금 길러진 아이를 봤더니 그 아이는 이 엄마들의 스트레스 반응하고 비슷한 거야. 무조건 이 어미 돌봄을 조금만 이게 아니라 알겠지? 그러니까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막 달라졌다는 거야. 그치? 내용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서 그러한 결과가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 5번 문장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반응과 부모, 어미의 돌봄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얘들 봐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와 뭐 사이에서의 연결성을 봤지? 어미 돌봄과 스트레스 반응성 사이에서의 연결성을 봤잖아. 어미 돌봄을 많이 하면 얘가 낮아지고 얘를 조금 하면 얘가 높아지고 이거를 봤잖아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이 문장,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엄마에 따라서 아이의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진다는 게 사실은 유전이 아니구나라는 거야. B 예절의 J지 A뿐만 아니라 B 유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초기 경험이 중요하구나. 얘들아 왜냐하면 지금 이 4번하고 5번 이 실험에서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알겠다고. 얘가 영향을 받는 건 우리가 알잖아. 지금 영향을 받는 건 알잖아. 이건 이미 다 알아냈어 위에서. 근데 얘에서 얘로 영향을 주는 게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엄마가 얘를 낳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지금 누가 길렀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기 경험이란 게 결국에는 그 어미 돌봄의 경험을 얘기하는 누가 돌봐줬냐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4, 5번 이 실험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별로 중요해. 이게 알겠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알겠는데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 관계 성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유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누가 돌봐줬는지가 중요하구나 라는 결론이 나는 거야. 알겠지? 굉장히 이거 어미 돌봄의 경험이라고 썼어. 초기 경험이란 게 어미가 그러니까 어떤 어미가 돌봐줬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초기 경험이 어떤 어미가 돌봐줬냐. 알겠지? 알겠지? 끝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 얘들아 그래서 봐봐. 잠깐만 이거 문법 봐야 되는데 여기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문법 보기 전에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기 요약을 읽으면 좀 주제와 더 가깝긴 하거든. 얘들아 봐봐. 요약을 읽고 나서 주제 여기 마지막 부분 주제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 태아기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
자식들의 스트레스 반응, 그리고 자식이 앞으로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할지 그 돌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잖아. 여기 미친다. 방금 얘기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는 얘기 더 이상 안 나긴 했지만 엄마가 돌봄 많이 하면 스트레스 조금 받고 자기 자식 많이 돌보고, 엄마가 많이 안 돌봐주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식 많이 안 돌보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사실은 유전도 중요하지만, 아까 내가 유전이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좀 극단적이었던 거고, 왜냐면 애절해지니까 유전뿐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기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가 중요한 거지, 알겠지? 유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알겠지? 어미 돌봄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 근데 그 영향을 미친다는 그 영향력은 사실은 유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엄마가 돌봤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겠지.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됐지?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 그래서 얘들아, 다른 데서 주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잠깐 이거는 좀 적어볼게. 어디다 여기 밑에다 적든 위에다 적든. 유전적 요인과, 또 다른 주제로서 유전적 요인과 초기 경험에 의해, 여기서는 이제 유전적 요인보다 초기 경험이 더 중요하겠지? 유전적 요인과 초기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거에 의해 뭐가 영향을 받고 있지 지금? 스트레스 반응과 어미 돌봄이라고, 그치? 스트레스 반응과 어미 돌봄의 그 상관관계, 그치? 관계, 상관관계 아니죠, 관계. 받는 어미도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알겠지? 이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미 돌봄이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얘네 이 오기 돌보는 요 과정이 사실은 초기 경험이 중요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 알겠지? 됐지? 그래서 요거를 주제로 볼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책은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를 주제로 보는 경우가 더 많더라,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안 끝났어. 아까 내가 문법 얘기 안 한 게 있어. 아니 이거 문법 봐야 돼, 이거 진짜. 봐야 돼. 여기 뭘 봐야 되냐면, 이게 대을 봐야 돼. 여기 대. 그 5번 문장만 보면 돼. 5번 문장, 6번 문장 보면, 7번도 사실 안 봤어. 얘들아. 봐야 돼. 이제 거의 끝났어. 근데 2시간 나오지. 1시간 40분 정도 걸렸어. 봐봐. 얘들아, 지금 봐봐. 요 대시 무슨 대시인지 얘기할 수 있어. 네로브. 우리 네로브가 나오면 네로브냐 도지오브냐 구분하는 거 정규할 때 여러 번 했었잖아. 차이점이 뭐지? 네로브와 도지오브의 차이점? 대신 단수, 도즈는 복수. 얘들아, 해석을 해봤을 때 봐봐. 뭐와 뭐랑 뭐가 비교되고 있어? 수양 엄마들의 스트레스 반응성과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성. 그치? 됐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스트레스 반응성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 스트레스 반응성은 수양 엄마들 스트레스 반응성과 더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성. 알겠지? 수양 엄마들의 스트레스 반응성 과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성. 그래서 요 대는 앞에 있는 스트레스 리스판지비티를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수로 쓴 거지. 이해가 되니? 근데 약간 좀 애매해. 왜냐면 사실 패턴스까지 잡아도 돼. 스트레스 반응성의 패턴까지도 잡아도 되긴 하잖아. 그치? 그럼 도즈거든 사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대시라고 나왔으니까 대시라고 외워두면 된다. 대시 뭐를 의미하는지만 알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B 에제레즈 A야, 얘들아. A 에제레즈 B가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유전이야, 초기 경험이야. 초기 경험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B 에제레즈 A이기 때문에 A뿐만 아니라 B도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에제레즈를 쓴 상태에서 A, B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B가 중요하다. 얘를 만약에 나론니 A 버돌소비로 바꾸면 나론니 뒤에 제네틱 팩터스가 먼저 나오고 또 버돌소 뒤에 얘가 B가 나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순서 좀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어렵지 않아? 이런 상황이 다른 어떤 매몰류들이랑 매몰류가 매몰스 포유류들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그 식물들에게서도 보여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지? 이 상황이, 그치? 식물들이나 다른 포유류들에게 보여진다, 알겠지? 어렵지 않지?